신 1-1 60년 안정의 종말과 요트 프리덤호.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근속한 한상필 씨의 은퇴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필 씨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넥타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노후 계획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뉴얼대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며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지역 금융 컨설턴트 김 팀장이 다가와 노후 대비 정기예금 상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했고요. 상필 씨는 마지막 남은 퇴직금으로도 위험 없는 자산을 선호하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뒤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박선영 씨가 그의 앞에 요트 매매 계약서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선영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강인한 실행력의 소유자였죠. 계약서에는 프리덤 호라는 이름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매매 대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필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노후 계획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는 평생 함께 모은 노후 자금을 이 요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온 태평양 7000km 횡단이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밝혔습니다. 상필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선영 씨가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지켜온 안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이 도전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결국 상필 씨는 자신의 이론적 검증을 거친다는 조건을 내걸고 항해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상필 씨는 요트 조종은 자신이 맡되 모든 기상 및 항로 결정은 자신의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부부는 요트 프리덤 호를 인도받기 위해 부산의 한적한 마리나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리나에 도착하자 40대 후반의 베테랑 매니저 정훈 씨가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정훈 씨는 20년간 요트를 관리해온 경력으로 상필 씨의 완벽한 복장과 달리 허름하지만 능숙해 보였습니다. 요트의 선체를 점검하던 정훈 씨는 상필 씨에게 이론만으로는 절대 바다를 이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는 상필 씨의 교과서 항해는 죽음을 부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정훈 씨는 상필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영 씨에게는 비상시 대처법과 기본적인 기계 수리 교육을 몰래 진행했습니다. 선영 씨는 정훈 씨의 실질적인 조언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강한 학습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상필 씨는 정훈 씨의 실질적인 조언보다 태평양 횡단에 필요한 모든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항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반복하며 자신의 이론이 완벽함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불안한 심리를 감지하고 비상식량과 구급약품을 예상보다 2배 이상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부산항을 떠나 7000km에 달하는 태평양 횡단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덤호가 망망대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정훈 씨는 요트의 안전이 오직 상필 씨의 이론과 선영 씨의 실행력의 조화에 달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상필 씨는 불안감을 숨기려 애썼지만
선영 씨의 얼굴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신 E-1 이론대 현실, 항해, 초반의 패닉. 프리덤 호가 출항한 지 5일째, 상필 씨의 완벽했던 시뮬레이션에 없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늦게 하늘에 갑작스러운 국지성 돌풍이 몰아치며 요트를 맹렬하게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필 씨는 당황하여 보관함 깊숙이 넣어둔 폭풍 후 회피 매뉴얼을 필사적으로 찾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매뉴얼의 페이지를 뒤적이는 사이 요트는 거친 파도에 의해 중심을 잃고 좌초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선영 씨는 남편과 달리 본능적인 침착함을 발휘하여 매뉴얼을 무시하고 조용히 돛을 낮추었습니다. 선영 씨는 몸을 던져 키를 단단히 붙잡고 능숙하게 요트를 폭풍 후의 역방향으로 틀어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요트 엔진의 냉각수 펌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더니 결국 작동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상필 씨는 매뉴얼에는 있었지만 실제 수리법을 외우지 못했다며 심각한 자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좌절을 뒤로하고 정훈 씨에게 배웠던 대로 비상도구 상자를 열어 임시 부품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냉각수 펌프를 임시로 수리하고 엔진을 재가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필 씨는 자신이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화를 냈고 선영 씨에게 일방적인 요트 구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선영 씨는 항해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기상 관측소의 켈리 씨는 부부의 항해 경로의 거대 폭풍우가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프리덤호에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요트 내부의 갈등 속에서 부부는 위성 통신 장비가 외부 충격으로 고장났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자 상필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필 씨는 갑판에서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상은 항해에 필요한 체력적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좌절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해는 오로지 선영 씨의 실질적인 조종 능력과 상필 씨의 원격, 지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극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부상 앞에서 걱정보다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크게 느끼며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신 2.2 침묵하는 바다와 끊어진 연결고리. 상필 씨가 팔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선영 씨는 항해와 살림의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선영 씨는 키를 잡는 일부터 식사 준비, 부상당한 남편 간호, 그리고 요트 점검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부는 필요한 지시나 최소한의 정보만 교환할 뿐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프리덤호의 좁은 선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망망대해의 고립감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상필 씨는 자신의 무능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전에 맹신했던 항해 매뉴얼을 찢어버리며 극심한 자책과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밤이 되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요트 일지에 그날의 항해 기록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대신 굳건한 의지로 항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기상 관측소의 켈리 씨는 프리덤 호와의 통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관측소에 구조 요청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요트의 주요 나침반이 습기로 인해 갑자기 오작동을 시작하며
부부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필 씨는 고장난 나침반을 고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손상된 팔 때문에 작업에 실패하고 더욱 큰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하지 않고 선실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예비 나침반을 꺼내 수동으로 방향을 확인하며 항해를 지속했습니다. 그녀는 첨단 장비 대신 자신의 직감과 감각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극한 상황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상필 씨는 문득 젊은 시절 읽었던 고전항해 서적에서 별자리를 이용한 항해법을 떠올렸지만 오래된 지식이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수평선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의 색깔과 파도의 움직임을 보고 불길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단순한 소나기라고 스스로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닥칠 최악의 폭풍 후 전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태평양 위를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 3.1 해일성 폭풍 후 생사의 갈림길. 항해 중반 기상 관측소의 켈리 씨가 예측했던 거대한 해일성 폭풍우가 마침내 프리덤 호 위로 맹렬하게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칠흑같이 변하고 바다가 미친 듯이 포효하며 요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엄청난 폭풍의 위력 앞에 조타 장치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요트는 거친 파도에 맥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상필 씨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항해 포기를 선언하고 선영 씨에게 당장 구명정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는 남편의 절망적인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돛을 접기 위해 갑판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한 강렬한 의지를 보이며 바람에 찢길 듯 흔들리는 돛대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요트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돛대와 사투를 벌이는 선영 씨의 모습을 본 상필 씨는 과거 요트 경기 도중 작은 위기에 포기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선영 씨의 강인한 생존 의지는 상필 씨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상필 씨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부상당한 팔의 통증을 무시한 채 선영 씨에게 키를 잡고 파도를 버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선실 아래로 내려가 파손된 조타 장치를 살피며 이전의 이론으로만 알던 비상 수리 매뉴얼을 머릿속으로 되살렸습니다. 선영 씨가 몰래 챙겨두었던 예비 부품들을 발견한 상필 씨는 그것들을 이용해 파손된 조타 장치의 임시 수리를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 속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상필 씨의 정확한 지시와 선영 씨의 기민한 조종이 절묘하게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치명적인 크기의 파도가 요트를 덮치기 직전 상필 씨가 수리한 임시 조타 장치가 마침내 극적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프리덤호는 겨우 방향을 잡고 폭풍 후에 가장 위험한 한복판을 기적적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상필 씨는 자신의 지식이, 선영 씨는 행동이 서로를 구원했음을 깨달으며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3.2 화해와 진정한 파트너십의 탄생. 해일성 폭풍우가 지나간 후 파손된 프리덤호 위에는 고요함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상필 씨와 선영 씨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상필 씨는 폭풍 속에서 자신이 포기했던 순간과 아내의 용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상필 씨의 이론적 지식이 없었다면 요트가 침몰했을 것이라며 그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던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트는 돛대와 선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나 부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남은 장비와 비상 물품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상필 씨는 자신의 부상과 아내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항해의 주도권을 선영 씨에게 완전히 넘기고 조력자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해 속도를 늦추고 요트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항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장난 통신 장비 탓에 부부는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태평양 기상 관측소의 켈리 씨는 프리덤 호와의 마지막 통신 시도마저 실패하자 부부가 이미 폭풍 후에 침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부부는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항해를 재개하며 목적지가 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요트 생활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상필 씨와 선영 씨의 항해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함께 꿈을 이루는 의미 있는 여정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신 4.1별과 호흡, 최종 항해술의 완성. 프리덤호가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부부를 덮쳤습니다. 요트의 메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서 레이더와 GPS 등 모든 전자항해 장비가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뒤덮었고 부부는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필 씨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막연하게 떠올렸던 고전적인 별자리 항해술을 선영 씨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영 씨와 함께 6분위를 이용해 밤하늘의 별자리를 측정하고 요트의 위치를 수동으로 계산하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복잡한 이론적 설명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해했고 이를 곧바로 섬세한 키 조종 감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측정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요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필 씨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지식이 가장 첨단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환희를 느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방대한 지혜에 감탄하며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강점이 만나 완벽한 항해술을 완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부부는 힘든 밤을 이겨내고 수평선 너머로 목적지인 작은 섬의 희미한 윤곽을 발견하고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부산 마리나의 정훈 씨는 프리덤 호의 통신 두절 소식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으나 TV 뉴스 속보로 부부의 최종 입항 소식을 접하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상필 씨와 선영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요트를 몰았고 섬의 작은 부두에 7000km 태평양 횡단이라는 대장정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신 4.2 귀환, 새로운 삶의 설계. 작은 섬의 부두에 무사히 접안한 상필 씨와 선영 씨는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긴 항해의 고난을 이겨낸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벅찬 감격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 씨는 요트 일지의 마지막 장에 이 도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음을 기록하며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요트 프리덤호를 현지 요트 커뮤니티에 매각하여 항해 도전에 들였던 자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상필 씨는 마리나 매니저 정훈 씨에게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이번 항해를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상필 씨와 선영 씨는 대도시의 복잡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태평양 섬에 소박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작은 집을 빌려 새로운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필 씨는 자신의 극적인 항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자를 위한 위기 대처와 생존 매뉴얼 집필을 시작하며 지적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선영 씨는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며 텃밭을 일구는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렸습니다. 한편 상필 씨에게 정기예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했던 김 팀장은 부부의 무모했지만 성공적인 도전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정지상주의적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필 씨와 선영 씨는 성공적인 태평양 횡단으로 도전하는 노년의 아이콘으로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 안정만을 추구하던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변화와 도전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신 5.1 축배와 메시지. 태평양 섬에 정착한 지 1년 후 상필 씨와 선영 씨는 자신들의 요트항해 성공 1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해변에서 열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파티에는 마을 주민들과 현지 요트 커뮤니티 사람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필 씨는 자신이 집필한 책 태평양에서 깨달은 삶의 이론의 인쇄본을 선영 씨에게 보여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요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해변가의 작은 텃밭을 일구는 모습을 영상에 담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상필 씨와 선영 씨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수많은 응원 댓글을 함께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들의 도전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모든 은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상필 씨는 이론만으로는 거친 바다를 건널 수 없지만 용기만으로는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식과 실행력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선영 씨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를 때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행으로 증명했음을 해맑은 미소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섬의 부두 쪽으로 새로운 중형 요트 한 척이 천천히 입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트에서 내린 또 다른 중년 부부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필 씨 부부에게 다가와 항해에 필요한 도움을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상필 씨와 선영 씨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새로운 부부에게 숙련된 멘토로서 항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조언을 전수하며 제2의 봉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두 쌍의 부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생은 끝없이 펼쳐지는 항해임을 시사했습니다.